안녕하세요. 저는 그 데이터 줄게 보고서다오 팀의 다수준 데이터 구조와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학생 연구원 손혜준입니다. 우선 이제 프로젝트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제 팀명은 저희 팀명은 이제 데이터 줄기 보고서다오 팀이고요. 프로젝트명은 다수준 데이터 구조화 분석 시스템이고,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자 한 프로그램의 이제 가장 핵심 기능을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면, 원자료 데이터로부터 전처리, 분석, 문서 생성을 전체를 다 자동으로 실행해서 보고서를 출력하는 것을 이제 핵심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지금 참석해주신 이제 김혜린 교수님과 정재승 교수님이 이제 책임 교수님으로 이제 책임 교수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 연구원으로는 이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팀장이신 이제 이희조 선배, 그리고 저가 이제 학생 연구원으로 역할을 했고, 또 이제 이제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경험이 이제 많으신 유연아 팀장님과 그다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이신 이원창 이제 연구원님이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게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중에 이제 병원 약제부서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을 하고, 그 실태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그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받아 보니까 그것을 이제 먼저 전처리하고 가공하는데도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또 계층 수준이 많아서 뭔가 엑셀 기능을 적용하거나 뭐 판다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원자료를 이제 전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엑셀에서 데이터 단순히 이제 기술 통계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피벗 기능을 통해서 이 원자료들을 보기 이제 용이한 결과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수작업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결과를 이제 정의할 때 계산식이나 이게 어떤 지표를 참조해야 되는지나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이렇게 계속 병원 약사에서 확인하면서 진행을 이제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분석해서 만들고 난 이후에도 문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표들을 이제 직접 수기로 문서로 서식도 다 고치고 표 사이즈도 조정하고 폰트도 고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버든이 많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병원 약사의 실태 조사 자료를 이제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연례 보고서나 뭐 월간 보고서 형태로 표 형태의 보고서가 나오는 이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지표, 서식, 자료 구조를 가진 이제 데이터들을 일관되게 오류 없이 표준화된 보고서로 자동 환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는 이제 뭐 앞서 보여드린 예시처럼 이런 다층 구조의 데이터가 있으면 전처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엑셀 내에서는 피벗 테이블 혹은 판다스 같은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테이블을 이제 편집하는 그 과정을 사람이 직접 엑셀이나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과정 하나하나를 또 작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살펴보니까 자동화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동화를 통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원자료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업무 부담과 소요되는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원자료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제
처리하기 용이한 형태의 전처리 데이터로 전환이 되고요. 이 전처리 원자료 데이터를 그 분석 결과표로 만들어주고 이 분석 결과표를 문서화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 이제 모듈로 프로그램을 표현을 했는데 각각의 모듈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렇게 닫힌 구조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뭐 엑셀을 사용하시거나 판다스를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층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거를 처리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것을 그 분석해 보신 경험이 있으면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힌 구조로 되어 있는 컬럼을 단층 구조로 자동으로 이제 바꿔주는 게 데이터 트리머의 기능이고요. 이렇게 전처리된 원자료를 이제 사전에 이제 내장한 분석 지표 정의와 산출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이것을 요약된 표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어널리시스 프로세서입니다. 이 과정도 자동으로 수행이 되고요. 이렇게 표로 만들면 보고서로 내놓기에는 그 좀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 여러 이제 디자인, 폰트도 수정하고 사이즈도 바꾸고 그 컬럼도 색칠을 하고 표에 이제 제목도 붙이는 등 해서 문서 형태로 바꿔주는 게 이제 임포터 제너레이터고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원자료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주는 게 핵심 기능의 이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용자마다 만들고 싶은 원자료로부터 만들고 싶은 보고서의 정의와 형태가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것을 프로그램에 내장할 수 있는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옆에서 이제 보여주신 예시 그림처럼 하나의 템플릿 내에 이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분석 지표, 산출 규칙과 같은 그 이제 데이터를 계산하기 위한 정보들도 기입을 하고 또 보고서 이제 서식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하나의 엑셀 시트 그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템플릿에서 기입을 하고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은 그것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보고서 생성을 하는 계산을 수행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제 피봇 템플릿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기능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원자료가 이제 업로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화면상에 원자료를 이제 업로드하고 파일명을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후에 분석을 할 때 업로드 되어 있는 원자료들을 선택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고서 이제 만들고자 하는 보고서에 대한 템플릿이 이제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화면에서 이제 템플릿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하면은 그 템플릿이 만들고자 하는 보고서에 대한 생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제 세부 설정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고요. 네, 이어서 이제 템플릿을 업로드하고 만들어진 보고서 페이지에서 보고서의 제목 그리고 이 보고서가 이제 몇 년도 보고서인지 그리고 그 이 보고서의 분석 대상이 되는 원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선택을 하고 이제 만들고자 하는 표들을 선택을 하고 또 보고서 파일명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보고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더 세부 설정으로 이 보고서 파일 내에 포함이 되고자 하는 표들을 선택하면 그것에 맞춰서 보고서가 들어가고 그 보고서에 대한 목차도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성한 보고서는 이런 형태 하나의 페이지 그 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로 출력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이제 기존에 그냥 계산되어 있는 표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슬라이드인데 사용자가 이제 지정된 정보에 따라서 표 제목, 그다음에 단위 그리고 그 이제 컬럼 부분 디자인 등을 해서 더 가시적으로 잘 보이게끔 사용자가 사용자가 이제 사전에 지정한 정보에 따라서 표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고 문서의 완결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보고서 생성하는 이제 주요 핵심 기능인데 조금 더 이제 갈래 기능으로 이렇게 다 계층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계층 구조가 깊고 특히 양이 많으면은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되게
불편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저희 이제 핵심 기능의 첫 번째 모듈이 이런 닫힌 구조의 데이터를 단층 구조로 바꿔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 서브 기능으로 이렇게 닫힌 구조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 그 닫힌 구조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면은 그 트리 형태 구조로 그 시각화를 해주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딱 그 컬럼만 선택을 하면은 이 서브 데이터셋을 뽑아서 이것도 활용하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능을 이제 시연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하고 접속을 하면 먼저 이 화면에서 이렇게 원자료를 업로드를 할 수 있고요. 원자료가 이렇게 업로드되고 첫 번째 화면에서 원자료 업로드를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템플릿 파일 하나를 넣으면 5개의 지금 표에 대한 정보를 템플릿에 지정을 했는데 이것을 업로드를 해주면 이렇게 템플릿 파일과 이제 보고서 템플릿 이름으로 지금 이 시연 영상의 케이스는 2025년 결과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업로드가 되고요. 이제 업로드가 되면 템플릿에 대한 보고서 생성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보고서 생성 페이지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보고서 제목을 표지에 이제 쓰이게 될 보고서 제목을 입력하고 또 분석 대상이 되는 로데이터 25년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목차 생성할 이제 데이터 그 표들을 선택한 다음에 생성을 이제 누르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다운이 되고요. 엑셀 파일 만들어진 표를 보면은 이렇게 표지가 만들어지고 목차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표들이 각각 만들어지고 결과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서브 기능으로 이제 데이터 구조를 시각화하는 기능을 이제 보여드리면 로데이터를 넣고 방금 전에 사용했던 25년 이제 로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그 계층 구조를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주고 시각화된 이제 각각이 이게 컬럼들인데 이 컬럼들을 선택을 하고 이제 서브 데이터셋으로 꺼내고자 하는 컬럼들만 선택을 하고 익스포트를 하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고 엑셀로 이렇게 출력이 돼서 이렇게 서브 데이터셋으로 꺼낸 상태에서 아마 여기 이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을 적용하기도 엑셀 내에 있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적용하기도 용이할 거고 뭐 판다스에 읽힌다 하더라도 한층이기 때문에 읽는 게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보고서를 원스톱으로 이제 생성해주는 주요 기능과 서브 기능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처리에 대한 시간이나 부담들을 줄일 수 있겠고 또 원자료로부터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실제로 작년에 수작업으로 그 원자료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 2달 정도 걸렸었는데 이렇게 템플릿 하나 만들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실행 시간이 10분 해서 시간이 매우 크게 이제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템플릿 내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관리되기 때문에 매번 수작업으로 진행했을 때는 보고서가 만들어질 때 필요한 뭔가 정의도 달라지고 디자인도 달라지고 이런 일관성이 깨질 수 있는데 하나의 데이터로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이제 그 정보들이 일관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서브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 2차 가공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프로젝트 중에는 병원 약사회에서 병원 약사회에서 약제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그 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이제 생성하는 데 활용을 했지만
그러니까 병원 약자 지금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이제 조사 수집 결과로부터 주기적으로 월간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는 다른 이제 개인들 혹은 이제 기관들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이나 문서 형식을 원하는 형식으로 방금 보여드린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형식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를 생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더 이제 적은 시간을 들여서 주기적으로 월마다 혹은 이제 연마다 표 형태 보고서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까지 이제 주요 기능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뭐 세부적인 부분으로 반응형 화면도 구현을 하였고, 또 이제 변수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도 서브 기능도 구현을 했었고요. 또 지금 웹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제 웹 기반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보안성을 위한 부분들 JMT 이제 기반 인증 체계를 선택했고요. 또 화면상마다 이제 사용자 가이드를 넣어서 사용자가 더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개발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 개발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번 프로젝트 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는 핵심 기능 정의, 설계, 개발, 내부 테스트, 사용자 피드백 이 순서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10월 중에 한국병원약사에서 실제로 이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고서를 이제 생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 중에 있고, 또 이제 이 개발한 내용들을 포스터 발표 예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좀 타임라인으로 각각 주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능 정의서를 작성한 후에 이제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그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또 이제 웹 기반으로 핵심 기능을 개발한 이후에 이것을 웹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핵심 기능이 피보 오토메이션 시스템이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 기능은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넣어서 이제 백엔드로 기능을 하게끔 하고, 또 이제 엔진엑스로 리액트로 개발한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배포하게끔 해서 웹 서버에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완전히 분리한 구조를 사용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로는 파이어베이스 이제 파일을 업로드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기타 회원 정보나 그 저장돼야 되는 정보들을 NoSQL 기반의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웹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구성했고요. 또 이제 피그마로 이제 화면 기획을 해서 기획된 내용을 토대로 이제 개발을 진행했고요. 또 이제 병원약사의 경우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피벗 템플릿을 이용해서 그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피벗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병원약사에서 원하는 보고서 형식을 이제 따라서 그 템플릿에 입력할 수식들을 정리를 해서 피벗 템플릿 구성하고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에 넣어서 실제로 보고서를 생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사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매뉴얼도 제작을 해서 사용을 용이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 매뉴얼을 통해서 프로그램 사용이 더 편리해졌다라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프로젝트 이제 이행 사항들 모두 완료를 하고, 이제 그 11월 말에 병원약사 이제 학술 대회가 있어서 이제 그 연례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자동화한 것들의 내용을 이제 포스터로 발표할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목표로 한 사항들을 모두 달성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혜림 교수님, 이제 정재승 교수님, 그다음 유연아 팀장님, 이원창 연구원님, 그리고 저와 이제 이희조 선배가 함께 그 역할을 프로젝트를 잘 수행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목표에 맞게 잘 구현을 했는데 약사에서 돈을 오히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사회에서 이렇게 잘 활용하는데, 네, 약사회에서 오히려 맡기고 프로젝트를 맡기고 돈을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약사에서만 사용하는데 다른 활용처를 뭐 활용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확장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이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그 PPT 상에서 예시로 건강보험 통계 연보 예시만 가져왔는데 이제 건강보험 통계 연보도 저희가 생성하는 표와 포맷과 완전히 동일한 그 이제 엑셀의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포맷이 있거든요. 그 완전 동일한 포맷을 사용하고요. 실제로 그 이제 세부적으로 막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구글 이게 많이 찾아보면은 그런 형태의 연례 보고서를 만드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혹은 다른 뭐 업체를 통해서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예산이 뭐 부족해서 그렇지 못하거나 실제로 수작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되게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연례 보고서나 이런 보고서들이 꼭 큰 조직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문서화된 형태로 본인이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개인 사용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핵심 기능을 통해서 이 템플릿으로 보고서에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잘 넣고 이것을 프로그램 이용해서 한 번에 딱 만들면은 엑셀을 통해서 막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서 수작업하는 것보다 더 훨씬 빠르고 적은 부담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용자라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분야 쪽 분도 아니신데 요구사항 명세서도 거의 레거시하게 잘 만드셨네요. 되게 대단하신데 그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으로 해서 그 이런 피포팅 같은 경우는 타블로나 혹은 파워 BI 같은 툴들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웹 게시까지 바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경쟁성이 좀 있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강점이 있다고 보시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만 뽑아서 개발을 하시는 건지 그쪽의 범용성이 되게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타블로 뭐 엑셀이 가장 넓겠고 타블로나 또 저거 찾아봤었는데 뭐 파일 리포트, 식테이블 같이 이렇게 이런 원자료 분석을 돕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프로그램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예시로 들면은 노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노션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일정 관리도 되고 그다음에 아카이빙도 되고 되게 그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근데 노션을 통해서 일정 관리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쓰다가 불편해서 클릭업이라는 딱 일정 관리만 해주는 데 집중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정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딱 내가 딱 쓰고자 하는 그 용도의 프로그램이 더 이제 익혀야 될 것도 적고 내가 딱 목표하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프로그램을 익히거나 사용하는 훨씬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블로나 엑셀 같은 것들은 사용할 기능들도 되게 많고 거기에 맞춰서 되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이 결과 보고서를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내고 싶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면 저희 프로그램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만약에 이거를 다른 업체에다 이제 개발을 한다면 개발 비용을 얼마를 생각하나요? 교수님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본인이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단체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만들어줘야 했을 때 얼마에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받을 생각 자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이제 답답한 일을 그러니까 했을 때 저도 실은 잘 몰라서 학생들이 피봇 잘 쓰니까 너네 여름 알바나 해라라고 처음에 이제 작년에 과제를 받아온 게 그 약사회에서 350만 원을 주고
저걸 해달라고 과제를 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착한 학생들이 여름방학 내내 저걸 하다가 교수님 혹시 이걸 내년에도 하실 거면 받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왜 피벗 뭐 기술 통계만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라고 얘기를 했더니 실은 이런 사연들을 얘기를 해줬고 실은 이제 교수한테 말을 못하고 저걸 잘 해내기 위해서 이 중간에 어떤 그런 트리머의 기능을 이미 만들어서 이 과제를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럴 거면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해서 조금 진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가자. 그리고 계약도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범용성의 문제가 있는데 실은 저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되게 오랫동안 10년간 일을 했었는데 이게 병원의 HIS 시스템이 실은 범용, 이게 우리가 쓴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피스처럼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에서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 이런 모든 큰 병원들이 제각기 다 자신들의 HIS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그 병원에서 수행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에는 범용 시스템이 커버해주지 못하고 또 이게 대응하기가 느리기 때문인데 저희가 이제 만드는 거는 한 기관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매년 뭔가 연례적으로 하고 또 이제 이런 결과 산출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만 또 바꿀 필요도 있는. 왜냐하면 만년 연례 보고서가 항목이 매년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가변성까지도 쉽게 플렉서블하게 고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기능을 필요로 하는 틈새 시장을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저 하나 말씀 더 붙이면 지금 이번 프로젝트 중에는 이렇게 개발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 완성한 다음부터는 사실 저 템플릿을 그냥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트를 통해서 그 기관이 이제 원하는 그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성이 되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